막시밀리안 슈미트는 1994년생으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맥스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는데요.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도 애인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 혼자 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그는 다크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 저지르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운영자 등급이 될 정도였죠. 그는 그렇게 체득한 지식으로 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웹캠을 훔쳐보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크웹에서 알게 된 인터넷 친구와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으로 마약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친구가 소개한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마약을 파는 것이 쉬워 보였죠. 또 인터넷을 이용하면 공원에서 사는 것이 싫은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본인이 직접 자신만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터넷 친구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지만 맥스는 본인이 만들어 보겠다면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만들면 인터넷 친구가 판매를 맡아주기로 약속했죠. 2013년 12월 맥스는 소개받은 딜러에게서 마약을 조금 구매한 후 저울, 봉투, 열 접합기, 우편 봉투, 우표 등도 샀습니다. 그리고 샤이니 플레이크스라는 자신만의 마약 쇼핑몰 사이트도 만들었죠. 제품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사이트를 완성하고 인터넷 친구에게 다시 말을 걸었는데요. 그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판매를 맡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배송은 독일 우체국을 이용해서 속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크웹이 아닌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당당히 마약을 판매하는 맥스의 쇼핑몰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2014년 1월 쇼핑몰 운영을 시작한 지 첫 달 만에 약 1만 5천 유로어치의 수익, 한화 약 2천만 원을 벌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순탄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쇼핑몰에 들어온 주문을 확인해서 마약을 포장해서 배송했죠. 주문이 하루에 50건 이상이라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면서 그냥 기계처럼 일만 했습니다. 맥스는 쇼핑몰을 홍보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크웹을 이용하거나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맥스의 쇼핑몰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쇼핑몰을 처음 이용하고 마약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FAQ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익명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써두었습니다. 또한 별점이 좋은 구매평만 보이게 하고 나쁜 구매평은 재빨리 삭제했죠. 최소 주문액을 70유로, 한화 약 10만 원으로 설정해 두어서 사람들이 한 번 주문하면 본인이 많이 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게다가 자주 팔리는 제품을 파악해서 미리 소분해 두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기 때문에 우체국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배송도 빨랐습니다. 또한 그는 사진의 중요성을 알아서 제품 사진을 정성 들여 찍어서 업로드했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맥스의 쇼핑몰은 순식간에 인기가 많아졌지만 쇼핑몰을 운영한 지 1년쯤 된 2014년 12월이 되자 하루 매출은 1억 이상인데다가 밀린 주문은 1만 5천 건 이상이 되고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어느 순간부터 독일 전체에서 우체국을 이용한 마약 배달이 늘어났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유는 반송 때문인데요. 반송되는 택배의 대부분은 가짜 주소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대놓고 마약 쇼핑몰을 개설한 것을 발견했고 범인의 활동 반경이
라이프치히라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거래가 자주 확인되는 우체통을 감시하며 잠복 수사를 했지만 라이프치히 전역의 무인 우편함과 우체통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생소했기 때문에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죠. 또한 쇼핑몰의 서버는 해외에 암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죄 협조 공문을 보내도 전혀 협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맥스의 쇼핑몰에서 마약도 주문해 보았지만 받은 택배에서 어떠한 DNA나 증거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딜러가 체포되는데요. 그 딜러가 다량의 큰 소포를 한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보낸 증거를 발견했고 바로 그 소포가 경찰들이 오래도록 찾던 샤이니 플레이크스 쇼핑몰의 주인이 받는 소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경찰은 특공대를 보내서 희대의 마약상을 체포하기로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특공대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유통하는 갱 조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무장을 하고 집을 침입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방 한가득 마약에 둘러싸여 있는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맥스는 특공대에 체포되던 순간에도 마약을 포장하고 있었죠. 현장에서 입수한 마약만 300kg 이상으로 약 60억 어치 이상이었고 그 외에도 현금 다발, 노트북 등을 압수했습니다. 맥스는 체포되고 나서도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팀에 맡겨보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의외로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죠. 바로 맥스의 방에 있던 공책에 그가 비밀번호를 적어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풀고 맥스의 컴퓨터에 접속하자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맥스는 쇼핑몰 공지에 고객들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이었고 주문이 들어오면 엑셀에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따라서 그로 인해서 구매자들도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본 결과 맥스가 그동안 팔아온 마약은 약 1톤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죠. 또한 비트코인 지갑에 든 범죄 수익 한화 약 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맥스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맥스는 선불 핸드폰도 여러 개 쓰고 있었고 무인 택배함이나 우체통도 매번 바꿔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흔적을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운영한 지 1년째 되자 주문량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러면서 계속 사용하던 우체통만 이용하게 되면서 결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히게 되었죠. 또한 맥스는 체포되고 나서 후회나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주문이 1만 건이나 밀려 있어서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부모님의 집에서 살면서 혼자서 이 많은 마약을 유통했다는 사실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맥스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체포 당시 20살이었지만 결국 소년교도소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 내에서 행실이 좋고 제사회와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4년 7개월만 복역하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경찰과 심리분석가들은 맥스와 심리상담을 하면서 그가 지극히도 평범한 청년인데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도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많은 마약을 팔면서도 단 한 번도 마약을 해본 적도 없었죠. 나중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낮에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돈을 사치하는 데 쓰지도 않았고 그냥 돈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죠. 전문가들은 그가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약을 팔아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의 행방은 아직도 의문점으로 남아있죠. 맥스는 체포 당시 12개의 암호화폐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었는데요.
한화 약 5억 원 정도는 압수했지만 지갑 2개의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마약을 팔아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범죄 수익의 행방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맥스는 2019년도에 출소한 후 주차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의 범죄 행각들은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넷플릭스에서 다큐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맥스는 그 다큐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이 어떻게 범죄를 벌였는지 재연까지 했죠. 그리고 2021년 3월 맥스는 또다시 새로운 마약 쇼핑몰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그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맥스의 쇼핑몰은 현재는 경찰 홍보 사이트로 바뀌었으며 경찰 측은 맥스의 돈의 행방 역시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현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